스포티파이의 창업자인 다니엘 에크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오페라 가수, 외할아버지는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어머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강사였죠. 그래서인지 에크 본인도 음악에 재능이 꽤 있었습니다. 4살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 있었으니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다니엘 에크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새 아버지가 IT 개발자였던 영향이 컸죠. 14살에는 외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100, $200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꽤나 잘 돼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건당 $5,000씩 받기 시작했고요. 18살에는 또래 친구들 25명을 직원으로 고용할 정도였죠. 월 순수익이 $50,000를 넘었습니다. 천재 프로그래머이면서도 그야말로 타고난 사업가였던 거죠. 18세의 에크는 이미 사업가였지만 음악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늘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컴퓨터와 음악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던 에크는 한 1년 정도는 음악에만 몰두해보기로 합니다. 매일 기타 연습을 하고 투어버스를 타며 기타리스트로 공연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아니란 것을. 개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에크는 구글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요. 결국은 명문대학 스웨덴 왕립공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공대를 가더라도 첫 1년은 기초 수학, 과학만 주구장창 배우게 됩니다. 에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짜증났어요. 사업이 너무나 하고 싶었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8주 만에 자퇴를 하죠. 이후 에크는 여러 IT 기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살려 에드버티고라는 온라인 광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를 스웨덴의 디지털 마케팅사 트레이드 더블러에 $125만 매각을 합니다. 이때 에크의 나이는 23살이었죠. 어린 나이에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에크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최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었죠. 다음으로는 페라리 360 모데나를 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페라리를 몰고 최고급 클럽에서 비싼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죠. 여자도 친구들도 모두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이제는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인간관계, 아파트, 차를 모두 청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에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나날을 보내죠. 긴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음악 산업을 뒤바꿀 만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파일 공유 서비스인 넵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었어요. 음악 애호가였던 에크의 눈에는 넵스터가 좋아 보일 리 없었겠죠. 음악을 내려받아도 제작자에게는 단 한 푼의 이익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음악 시장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에크는 광고를 듣는 대가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넵스터의 창업자 션 파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는 스포티파이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죠. 주요 투자자가 된 션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살려 빠른 속도로 음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스포티파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원수로 생각했던 넵스터가 은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스포티파이는 현재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음악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진출했죠. 그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침체된 음악 시장 전체를 키우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천재 개발자 에크. 그래도 열정을 따라 자신만의 멋진 길을 개척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티파이의 창업자 다니엘 에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테디였습니다.